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부진했음에도 정부는 2%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기존 전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마저 0.4% 성장에 그친 상황인데 올해 2% 성장 전망을 두고 정부와 민간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물가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장기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실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길래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이선으로 물러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회장직을 물려받는 허태수 부회장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남아 지역으로 단체 관광을 떠나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팔리는 인기 현지 특산품인 노니와 깔라만시 등에서 쇳가루 등 이물질이 나오는가 하면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정부가 끝까지 사수하려고 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2%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쳐 올 1분기와 2분기 경제 성적표가 부진했던 점까지 감안하면 올 성장률은 2%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로 낮췄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비해 0.2%포인트 낮추었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수출과 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 성장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분기 마이너스 0.4%, 2분기엔 1%였기 때문에 4분기에 적어도 1% 성장을 해야 연간 2%를 넘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4분기 민간 소비나 기업 투자가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고 내수에서 비중이 높은 건설 투자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정 여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의 둔화 및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 재정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 성장은 버겁다고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11월과 12월에 생산 활동이 높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여건으로 순수하게 이제 수요만 보면은 1.8에서 1.9 정도 사이가 아닐까요?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1990년 이후에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딱 2차례뿐이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표 중 주목을 끄는 게 포괄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이른바 GDP 물가인데요. 이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둔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떨어지자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박규준 기자입니다. 올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물가 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이른바 GDP 물가는 1년 전보다 1.6%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물가가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GDP 물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최악의 경제 상황이던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깁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등 수출 품목의 가격 하락이 주된 이유라며 수요 부진을 특징으로 하는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지금은 수출 가격,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는 철강, 석유화학 이런 쪽의 수출품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지금 GDP 디플레이터의 마이너스 지속, 그 마이너스 확대를 지금 유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민간 소비 디플레이터가 올 3분기 0.2%로 1년 전보다 6분의 1 토막 난 것을 감안하면 디플레이션 초입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수출도 수출이지만 소비 쪽을 보시면 0.2밖에 안 돼요. 민간은. 작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민간 소비가 1.2였어요. 근데 지금 0.2거든요. 6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디플레이션 초기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수요 감소로 인한 물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저성장의 저물가까지 겹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 이른바 디에 공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보다 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이 보통 물가가 오른다 이럴 때만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저물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저물가, 이게 왜 위험한가요? 아무래도 저물가와 저성장이 겹치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이 GDP 물가라는 이 GDP 디플레이터가 낮아졌다는 거는 이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증가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과 가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인 명목 GDP 증가율이 낮다는 건 기업과 가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살림이 팍팍해져서 가계 수요가 줄면 물건을 잘 안 사게 되니까 기업은 물건을 잘 안 팔려서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기업은 결국 근로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가계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또 소비를 줄이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에 공포감을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경제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따라간다,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하면은 마이너스 물가에 또 소득은 줄고 또 여기에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불거진 최악의 경제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로 부실 대출을 떠안은 은행들이 흔들리면서 이 민간의 대출을 줄였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과 가계가 부도를 막지 못하면서 실물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자산이 붕괴되거나 마이너스 물가가 길게 이어지는 상황 자체는 연출되지 않고 있지만 성장 동력이 식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말씀하신 그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실물 자산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지 경제가 악화되는데 그중에서만 집값만 오를 리는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는 있습니다. 통상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부동산과 이 주식과 같은 실물 가치는 좀 하락하는데요. 경기 위축과 정부 규제 압박에도 저금리 기조의 부동산으로 향하던 이 유동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명예회장으로 물러납니다. GS그룹의 새 수장에는 막내 동생이 허태수 부회장이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혁 기자, 허창수 회장이 용퇴했다고요? GS그룹에 따르면 허창수 회장은 오늘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사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새 회장으로는 허태수 GS 홈쇼핑 부회장이 추대됐습니다. 허창수 회장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물러났는데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임기가 아직 남았는데 허창수 회장이 물러난 이유가 뭔가요? 리더십 교체를 통해 글로벌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허창수 회장은 동업관계이던 LG그룹과 지난 2004년에 큰 탈 없이 계열 분리를 이뤄냈습니다. 다음에 GS그룹 첫 대표이사로 취임해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해 그룹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허 회장은 내년부터 GS 명예회장과 GS건설 회장, 전경련 회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 새 수장의 허태수 부회장이 오른 배경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허창수 회장은 1948년생, 막내 동생 허태수 회장은 1957년생입니다.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 세대 교체 의미가 있습니다. 허태수 회장은 지난 2007년 GS 홈쇼핑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해외 진출과 모바일 쇼핑 사업 확장 등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룹 내에서 디지털 혁신 전도사로 통합니다.
이런 가운데 허창수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GS그룹의 4세 경영도 본격화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노조가 새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결과에 따라 현대차는 물론 자동차 업체 노사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이 현대차 노조가 새 위원장을 뽑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뽑는 투표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실시한 1차 투표에서는 중도 실리파 이상수 후보와 강성파 문용문 후보가 각각 35.7%, 31.6%의 득표율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어 최종 투표가 진행되는 겁니다.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후보별 성향은 어떤가요? 네, 이상수 후보는 고용 안정과 합리적 노사 관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중도 실리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용문 후보는 복지, 의료 혜택 확대 등을 공약으로 걸어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노조위원장인 하부영 위원장이 후보자들에게 한 말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 위원장은 임금 인상 투쟁 방향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달라며 또 노조가 10% 기득권 세력이 돼 부자 되기 운동을 한 것이라며 기존 노동운동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노조 위원장 선거가 주목을 받는 이유 뭔가요? 네, 자동차 업계는 최근 생산 감소와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라는 변화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결과는 다른 완성차 업체의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 GM의 노조도 오늘 새 지도부 선출 투표를 실시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해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포스코 최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고요? 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오늘 행사에서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가 그룹 계열사와 사회적 기업 등 700여 명을 초청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해 특별 강연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기업 전도사 역할을 한 건데요. 최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생존 문제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나름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최태원 회장이 포스코 행사에 방문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네,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혼자서 못하겠다, 손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정우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지난 8월에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두 그룹이 사회적 역할을 매개로 에너지 개발, 2차 배터리 소재, 스마트 팩토리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이 동남아로 단체 여행 떠나시는 분들 앞으로 현지 특산품 사오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이물질과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이 동남아 특산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동남아 단체 여행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식품과 화장품 32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물질과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는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였는데요. 노니가루 등 분말 3개 제품에선 국내 기준보다 최대 25배 많은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또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선 세균수가 45배나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벌꿀 6개 제품에선 적게 나올수록 품질이 좋다고 평가받는 화합물 히드록시 메틸푸랄이 기준을 최대 27배 넘겼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아예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들어간 제품도 있었다고요?
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와 필리핀 세부에선 통캇 알리 등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들어간 식품과 화장품 4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석청, 그러니까 야생 꿀 제품은 원산지 표시가 없어 수입 금지 품목인 네팔산인지 확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네팔산 석청은 저혈압과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중독성 물질인 그레이 아노톡신이 포함될 수 있어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이 밖에 진주 반지 5개 중 3개 제품의 금속 부분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최대 263배 초과하는 납 등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한국여행업협회에 국내 기준에 적합한 성적서를 갖춘 쇼핑센터에만 여행객을 안내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요즘은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양한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터치 몇 번이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덩달아 이 시장을 두고 전자상거래 업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물을 사서 포장한다는 표현이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문자를 보내듯 손쉽게 선물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이제 거리가 먼 친구들한테 직접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터치 몇 번만으로도 그냥 상대방한테 선물을 바로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사람의 마음을 좀 전달하는 선물이다 보니까 커피만 좀 주는 게보다는 이제 뭐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디저트랑 같이 합쳐서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은 이미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3분기까지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42% 성장했습니다. 3년 전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작한 SSG닷컴도 지난달 매출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가 브랜드 화장품과 가전제품도 선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속속 경쟁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티모는 지난달부터 선물 전송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수만 수십만 개의 그 상품들을 선물하기로 이제 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다. 앞으로 꾸준히 이 선물하기 기능을 또 강화해 나갈 계획이니 대세로 올라선 온라인 쇼핑에 선물하기 바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올 연말 금융권은 수장들의 대거 교체가 이뤄지는 이른바 인사태풍이 몰아칠 조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군을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하고 인선 절차나 배경 등을 놓고 뒷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수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이제 네.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신한 사태를 겪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유독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또 예전보다 한 달 이상 인선 절차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선 조용병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진옥동, 미성호 전 현직 행장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제 조 회장의 채용비리 재판이 되겠는데요. 1심 공판과 선고가 이달과 내년 1월에 연달아 예정돼 있어서 조 회장의 유무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1심에서 조 회장의 유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가요? 네, 최근 또 이와 관련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인선 절차의 투명성 또 법률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죠. 이에 따라서 회추위를 비롯해서 조용병 회장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함영주 전 행장도 금감원이 법률 리스크를 우려를 이사회에 전달하면서 연임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조 회장과 함 전 행장 사례를 비교하면서 회추위가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되면 조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NH농협은행과 IBK 기업은행도 이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데 뒷말이 무성하다고요? 네, 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대훈 현 행장의 3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는 6일 정도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BK 기업은행은 잠재 후보자들 간 물밑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었는데 최근에 후보군이 좁혀졌고요.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 수석 대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 출신 인사가 행장에 선임될 경우에는 낙하산 인사 논란과 또 기업은행 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예탁결제원 등 주요 금융공기업들의 인선도 막바지에 이르면서 유력 후보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015년 3월 방한 이후 처음으로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중국 정부의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이 큰데요.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장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한산했던 지난해 분위기와는 대조적입니다. 비자 발급 완화와 적극적인 한류 마케팅으로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Because we love fashion here, we love food, and we want to see snow. A lot. We plan next year we would like come. 실제로 올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관광객 수는 68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았던 시내 면세점들도 계산대 앞에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매출 성장을 하였고요. 국적 다변화 등을 위해서 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키장 관광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면세업계는 하나와 두산이 사업을 접는 시장 재편이 이뤄졌고 롯데와 신라는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아예 중국 시장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기업도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후 브랜드를 앞세워 꾸준히 인지도를 높인 결과 올해에만 중국 시장 매출을 35%나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 이외의 시장 개척에 대해서 상당한 공을 들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 소비자의 손에 닿고 있었거든요. 사드 보복을 오히려 체질 개선의 계기로 활용한 기업들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문을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한일 두 정상의 만남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1년여간 빚었던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한일 외교당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동안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한국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정상회담이 조율되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방중하는 23일부터 25일까지를 지목했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 배경을 밝혔나요? 네,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양국은 지금의 지역 안보 환경 등 논의해야 할 중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특히 일본 정부 전체로는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시정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와 입장과 견해차가 큽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서 갈등의 근원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절충안을 찾을 경우 일본의 경제 제재 문제 등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일본 아사히 맥주의 유통사인 롯데 아사히 주류가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으면서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안 사요, 안 가요란 슬로건으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는 맥주 업종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일본 맥주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27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수입액도 1년 전과 비교해 3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롯데아사히가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계약직 영업사원들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건 이런 배경 때문인 걸로 관측됩니다.
일각에서는 추가 구조조정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아사히 측은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해 또 언급되는 게 부담스러운 눈치입니다. 불매운동을 콕 집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그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서 종료된 건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도래에 따라서 저희가 통보한 내용입니다. 아사히 맥주의 소매 매출은 지난 2분기 455억 원에서 3분기 139억 원으로 7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가늠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롯데 아사히는 지난달 편의점 납품가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등 고육지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대출 광고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불법 광고 민원 중 20%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광고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는 문자에 있는 번호 대신 실제 해당 기관 전화번호를 직접 찾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굴합니다. 오늘 추위 속에 곳곳으로 눈 소식이 있었는데요. 서울에도 약간의 눈발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방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에도 산발적인 눈이 흩날릴 때가 있겠습니다. 이 눈은 새벽에 대부분 그치면서 낮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밤부터 다시 흐려져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남부와 전북 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5mm 내외가 되겠고요. 눈은 1에서 5cm 정도로 쌓이겠습니다.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빙판길을 이룬 곳이 많겠는데요.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회복하겠고요. 낮에는 강릉 9도, 울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광주 4도, 대구 2도로 시작해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동해상은 중부와 남부 북쪽 먼바다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에 따라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